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한 달 만에 철회하면서 통합 인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베트남 출장 중 갑작스레 별세하면서 정치권은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냈고 민주당은 필수 당무 외에 애도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해훈 후보자 이제는 이제 지명이 이제 철회가 된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원래 청문회를 월요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이제 청문회가 이제 잡히지 않다가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청문회가 열렸죠. 금요일에 열렸는데 이제 이틀 만에 어제 최종적으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문회를 이제 보고 나서도 여러 가지 제기된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라든지 자녀들 대학 입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이런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봐야겠죠. 네, 통상적으로 후보자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고 흠결이 많을 경우에는 자진 사퇴하는 그런 수순을 밟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뜻밖의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의 그런 이제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너무나 미흡하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 같고요. 당초에는 좀 주말을 지켜보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적격 부적격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했어요. 이것은 이제 의미하는 것이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한 것 같고 그럴 바에는 국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선제적으로 지명 철회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명 철회를 해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해될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국민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보수 인사를 발탁을 했다. 그런데 상당히 좀 기준에 미흡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부족했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그렇다면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지명 철회하면은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더 점수를 얻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도 상당한 데미지를 입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좋은 뜻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그리고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철회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국민의힘 보수 인사 아닙니까? 5번이나 공천을 했고 3번이나 당선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도 문제가 있지만 보수 정당의 검증 시스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은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 국민 대통합, 포용의 인사도 좋지만 좀 원칙 있는 통합 인사. 그래서 국민들이 통합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좀 인사 발탁을 해야 될 것 같고 검증 시스템은 이번 기회에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명 철회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통합 인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명 철회가 아니라 이제 수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수사를 받아야 할 부분이 이제 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된 부분하고 그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임명 철회하면서 그 이유를 들으면서 이제 국민의힘의 공천 얘기를 했잖아요. 공천 얘기를 앞세워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철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책임을 살짝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돌리는 그런 듯한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데 모든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죠.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실책입니다. 그것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한번 갑질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세 평만 들어봤어도 사실 여의도 바닥에서는 다 갑질의 여왕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세 평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것을 남 탓할 것이 아니고 이번 검증을 잘못했다는 부분에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이제 이게 통합 인사를 계속할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통합 인사를 하더라도 이제 검증이라든지 세평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충실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자 그리고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이해찬 전 총리가 지난 사흘 전이죠. 23일 베트남 출장 중에 민주평통 거기에서 아태지역 운영위원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참석하다가 현지에서 이제 쓰러졌고 또 어제까지 이제 일어서지 못한 채 이제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이제 운구가 되면 서울대병원에 빈소가 마련이 되고 닷새 동안 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지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에 이제 맞서 이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총리,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그리고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이끌면서 민주당 압승을 거뒀고, 이번 대선에서는 상임 고문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승리를 거둬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거목, 민주당의 뭐 대부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은 한 시대 민주주의를 함께 보낸다면서 애도했고, 국민의힘도 급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정치권이 일제히 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우리 정치사에 남긴 의미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민주주의의 거목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를 위해서 평생 투쟁한 민주투사였다. 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손꼽힐 것 같고요. 1974년 민청학년 사건으로 투옥된 이래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 라는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 진보 진영 정권을 4차례나 만들었는데 그 만들 때마다 본인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민주 진보 진영의 전략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총리가 없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탄생이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앞장을 서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시켰고,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도 이낙연 후보하고 경선할 때 역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손을 들어서 결국 후보를 만들었고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당시에 경기도지사 때 뭐 여러 가지 도덕성 논란으로 제명을 시켜야 된다, 탈당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도 본인이 앞장서서 방패막이가 돼줬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이 큰 스승이 지금 뭐 숨을 거뒀다라면서 애도 뜻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저는 이제 뭐 본인은 고인이 됐지만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계속 본인이 좀 하늘의 별이 돼서 지켜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지금 장례가 닷새 동안 진행이 되면서 정청래 대표가 상주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본회의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싶고,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이제 본회의는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주 어떻게 될까요? 국회 상황이? 지금 오늘 아침에 아마 민주당도 아마 29일 본회의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29일은 애도의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쟁의 소지가 많은 법안들은 일단 뒤로 미루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민생 법안은 처리하는 걸로. 여야가 지난번에 이제 29일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합의대로 민생 법안, 특히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반도체 특별법 이런 부분들 합의된 법안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민주당이 주장하는 뭐 사법개혁 특별법안 뭐 이런 것들은 정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애도의 기간에는 그런 법안들은 좀 뒤로 미루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한 것 같아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오후에 의총을 열고 지난번 이제 장동혁 대표도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했죠. 8일 동안 단식을 했었고, 이른바 이제 쌍특검 관철을 위한 대여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어떤 좀 보관이 있을까 싶고요. 그리고 당면한 과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심 신청 기간도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이제 매듭을 또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어떤 좀
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특검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특검과 관련해서 장동익 대표도 사실은 단식 투쟁에 들어갈 때도 이 특검을 쟁취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 가운데서도 이제 통일교 특검은 예당초에 이제 전재수 의원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해서 지금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향이 국민의힘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만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 이게요. 이게 사실 시작은 통일교에서 시작이 됐는데 신천지가 지금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신천지는 검찰이 하고 통일교는 경찰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은 전혀 속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 결과가 뭐 누굴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신천지 수사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 국민적 의혹 풀기 위해서는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인 것이고 또 공천원건 같은 경우도 지금 김경수 의원과 관련해서 나오는 녹취록 가운데 보면은 이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다른 의원들 강선우 의원과의 녹취록을 제외하고 다른 녹취록에서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들이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 특검을 통해 수사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정치 개혁에 한 단초로 마련하자. 이런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뜻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 그런 공천 부분은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단초로 해서 정말 이런 구태를 갖다 청산하는 정말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제명 문제는 어떻게 매듭질까요? 제명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불리한 입장에서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동안 재심 기간을 주고 소명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명을 안 했습니다. 신청 안 했죠. 신청 안 했죠. 안 했죠. 그 소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유감표명하고 지도 받아들이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좀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데 타이밍을 놓쳤다. 더군다나 이제 장동익 대표 단식 기간에도 방문을 한번 했으면은 그거는 다른 정치적인 뜻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방문을 한번 했었더라면 그것으로도 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또 타이밍을 놓쳤다. 그 전에 이미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아마 좀 불리한 형편에 처해 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제명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고민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일단 쌍특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여야 간의 좀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이 성역 없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성역을 두잖아요. 통일교 특검만 하자지 지금 신천지 특검을 하지 말자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통일교 특검 오케이. 그리고 신천지 특검까지 하자. 그런데 지금 이걸 안 받겠다고 하니까 지금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쌍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까지 들어갔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묘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8일 만에 결국은 이 단식 농성을 중단했는데 국정농단해가지고 탄핵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탄핵 중단하세요. 그러니까 그 손 잡고 탄핵을 중단해야 되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단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회복 중에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고심이 클 것 같아요. 고심이 큰 이유는 앞으로 이 돌파구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 그리고 당초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추진하다가 코너에 몰리니까 지금 돌파구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다시 문제는 본인 손에 들어와 있어요. 한동훈을 제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근데 한동훈 제명을 추진하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혔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수도권 자치단체장들 반발은 물론이고 당 중진들까지 반발했기 때문에 다시 이 카드를 들 경우에는 본인이 똑같은 그런 상황에 봉착할 텐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 장동혁 대표가
단식 카드를 꺼낼 것이 아니라 단절 카드를 꺼내야 된다. 네. 누구하고 단절해야 되냐? 윤석열, 김건희하고 단절하고 예. 윤어게인 세력하고 단절해야만이 미래가 있다. 그리고 네.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과감하게 손을 잡고 미래로 나가야지 저는 앞으로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쌍특검 문제나 뭐 재무 문제나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제인데 오후에 의원총회 어떤 또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합당 문제, 일단 이번 주가 이제 애도 기간이어서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이제 좀 가라앉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합당 문제가 계속해서 좀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관계, 신경전,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반발의 목소리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여기에 저 1인 1표제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다행히 뭐 찬성률은 뭐 비슷했던 것 같고, 많이 이제 참석을 좀 하셨는데, 이제 2월 초에 중앙위 의결 절차를 남겨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안이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1인 1표제는 뭐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합당 문제는 지금 이해찬 전 총리의 별세 문제로 잠깐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예. 이 문제는 결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일정이 초급하거든요. 글쎄요, 예. 6월 3일 전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대략 2달 정도 걸린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일정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고요. 3월까지는 마무리해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권리당원 투표를 통과시켜야 되고요. 또는 뭐 대의원 투표나 또 중앙위원 투표를 해야만이 이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당장 이 문제가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글쎄요. 조승래 사무총장이 일단 당명은 민주당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 민주당 안에서 예. 큰 나무 안에서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의 DNA를 보존하자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흡수합당론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반발이 일고 있어서 예. 역시 이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 그리고 찬반 그런 논란 그리고 더구나 이 문제가 민주당 내에서는 권력 투쟁의 양상까지 있기 때문에 예. 결코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정 대변인 합당 문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합당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아, 된다. 이 당원들이 지금 뭐 친명계 의원들 일부는 지금 반발을 합니다만 이게 합당을 하지 말자고 반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 정책내 의원이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발표를 했다. 이렇게 하는 데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이 합당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막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다가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스스로 이제 들어오고 싶은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합당은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갈등 문제, 네.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 아마 장례 기간을 끝나고 나면은 본격화될 것 같다. 저는 어제 굉장히 눈여겨 본 것이 청솔 포럼이라고 예. 정청래 대표의 팬클럽을 창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청솔이라는 게 뭐 자기는 본인은 정청래 대표 본인이 아니라 그러지만은 청이라는 게 정청래 대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솔이 이제 그늘이 소리인데 이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끄는 그런 형태로 지금 알겠습니다. 당을 이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이제 욕심을 보인 것인데 그게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애도 기간 중에도 이 합당 문제는 이제 물밑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두 분께서 봐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